앨버트 블라 최고 경영자는 앞으로 1년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는 이날 미국 ABC 뉴스에 출연해 1년 이내에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모더나의 CEO는 코로나 사태가 1년 안에 끝날 것이라고 밝혔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다만 독감처럼 매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맞아야 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블라는 사람들은 코로나 예방을 위해 매년 독감 백신처럼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했습니다. 화이자 CEO 블라의 이런 언급은 다른 백신 제조사인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 최고 경영자의 최근 발언과 맥을 같이 합니다. 방셀 최고 경영자는 23일 스위스 언론과 인터뷰에서 최근 산업 전반의 생산 능력 확장세를 감안하면 내년 중반 정도까지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충분히 맞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은 델타 변이가 매우 전염력이 강함으로 자연 면역을 갖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독감과 같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일상으로의 복귀를 뜻하느냐는 질문에는 1년 안에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블라는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에 5세에서 11세의 어린이들도 접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임상시험 데이터를 FDA에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몇 주가 아닌 며칠 사이에 관련 데이터를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FDA는 화이자가 제출한 데이터를 받아 소아 백신 접종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간 서부 헤라트주에서 범죄 용의자 4명을 죽인 후 시신을 기중기에 매달아 공개했다고 25일 영국 BBC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20년 만에 아프간을 재점령한 탈레반의 공포정치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24일 이 광장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와지르 아마드 세디치는 시체 사고가 광장에 걸렸고 3구는 헤라트의 다른 광장으로 옮겨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고 AP통신에 전했습니다. 그는 탈레반은 이들 4명이 납치에 가담했으며 경찰에 의해 살해됐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이날 소셜미디어에 실시간으로 올라온 게시물을 보면 기중기에 매달려 있는 한 시신의 허리에는 이것은 납치한 자에 대한 벌이라는 말이 적혀있는 종이가 둘러져 있습니다. 탈레반이 임명한 마우라이 샤이어 헤라트 부지사는 더 이상의 유괴를 막기 위해 시신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탈레반이 임명한 헤라트 지역 치안 책임자인 지앙우라크 잘랄리는 용의자 4명에게 납치됐던 아버지와 아들을 구출했다며 이들과 교전이 벌어져 탈레반 측과 민간인이 각각 1명씩 다쳤고 용의자 4명은 사살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이 경찰 체포 과정에서 사살됐는지 체포 후 처형됐는지는 전해지지 않았으며 탈레반 정부는 아직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탈레반은 1990년대 후반 아프간을 통치하는 과정에서 수도 카불의 스포츠 경기장이나 모스크에서 종종 공개 처형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탈레반 정권에서 법무부와 권선징악부 장관을 지냈던 물라 누르딘 투라비는 23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선 절단이나 사형 같은 극단적 처형이 아프간의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아프간 1차 집권기인 1996년부터 2001년 당시 탈레반 법무장관이자 권선징악부 수장이었던 물라 누르딘 투라비는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사형 집행과 손발 절단형이 다시 적용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탈레반의 처벌 방식에 대해 명백한 인권 유린 행위라고 비판하며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사회와 단호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집 융자는 제가 제일 잘합니다. 표정원 융자. 한 곳에서 시작된 안정된 미래. 선우엔 선우보험. 주택, 렌트관리, 상가 건물 전문. 이선미 부동산. 허리가 아프면 허리하세요. 초이스원 헬스센터. 크레딧 카드빚 최대 80%까지 탕감해 드립니다. O3 컨설팅. 감동을 주는 건강한 김치. 코리아 김치.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전문 이정숙 보험. 40여 년간 교민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온 애틀란타 종합보험. 넷플릭스의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한국 작품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넷플릭스 인기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물론 14개국에서 1위를, 영국과 프랑스 등 39개국에서는 2위를 기록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지난 17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뒤 입소문을 탔으며 일주일 만에 전 세계 넷플릭스 TV쇼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을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작중에 등장하는 서바이벌 게임들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구슬치기, 달고나 뽑기처럼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즐겼던 놀이들로 친숙하지만 외국인들이 보면 낯선 놀이가 여럿 나옵니다. 오징어 게임의 글로벌 돌풍 배경에는 작품 자체에 군더더기 없는 짜임새와 배우들의 열연이 있지만 무엇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영화 기생충처럼 사회구조와 메시지를 절묘하게 반영했다는 점이 호평받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오징어 게임은 빈부격차를 소재로 한 내용으로 이는 오스카상을 수상한 한국 영화 기생충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적인 인기는 젊은 층에서 인터넷 유행 콘텐츠가 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는 1화에 나오는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따라하는 영상이 올라옵니다. 이베이 등 온라인 쇼핑몰에는 달고나 만들기 키트, 양은 도시락, 주인공 이정재의 참가 번호 456번이 적힌 티셔츠 등을 판매 중이며 유튜브나 틱톡에선 달고나를 직접 만들어봤다는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징어 게임의 주연 배우인 이정재 소속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버킷 스튜디오 주가가 90%가 급등했다고 소개하며 오징어 게임으로 대표되는 한국 콘텐츠의 성공으로 한국 연예 산업 주가가 앞으로 크게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에 노출된 휴대전화 번호와 비슷한 번호를 가진 피해자가 제작사로부터 어떤 보상이나 사과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호기심에 드라마 속의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지만 피해자들은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취준생이라고 밝힌 한 피해자는 유사한 번호인데도 매시간 전화가 걸려왔다며 소셜미디어에서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제작사로부터 어떤 보상이나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했으며 드라마에서는 여전히 전화번호가 나오는 부분을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24일 모든 가상화폐 관련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기자 문답을 통해 가상화폐 관련 활동은 불법 금융활동으로 일률적으로 엄격히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인민은행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중국 국민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하는 등 암호화폐 규제를 더욱 강화하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홍콩인들이 대거 처분에 나서고 있다고 경제 전문 매체 CNBC가 현지 시각 25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인민은행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중국인에게 중개하는 것 역시 불법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있는 중국인들은 거래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암호화폐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중국의 부자들은 세금을 회피하고 자산을 숨기기 위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물량이 시장에 대거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5월 자국 금융기관, 알리페이 등 지불 서비스 업체에 대해 가상화폐 거래 참여를 금지하는 초강력 대책을 발표했으며 지난 6월에는 가상화폐 거래 소프트웨어를 제공한 베이징의 한 기업에 대해 업무 중단 명령을 내렸지만 해외를 경유한 거래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자 다시 한번 강력한 단속을 예고한 것입니다. 인민은행은 이날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를 예로 들며 최근 가상화폐 투기가 성행해 경제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 도박, 불법 자금 모집 사기 등 범죄 활동에 활용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민은행은 가상화폐 거래, 투기에 대한 단속은 당 중앙과 국무원의 중대 결정이라며 가상화폐 관련 거래를 감시해 적발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안부 등과 함께 범정부 상설 업무 체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가상화폐 채굴 단속도 더욱 강화됩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11개 기관은 이날 불법적인 가상화폐 채굴 활동을 단속,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초까지 전 세계 가상화폐 채굴의 70%가 중국에서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강력한 단속 방침이 알려진 이후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가치는 뉴욕 시각 24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전일 대비 7.9% 하락했습니다. 거래량이 둘째로 많은 이더리움은 8.3% 떨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가상화폐와 연동된 금융상품 가치도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빙엔즈 방문간호에서 간병 전문의를 모집합니다.
주 업무는 고객분들의 일상생활 보조입니다.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조지아 거주자분들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직업전문학교에서 2021년도 신입 학생을 모집합니다. 메디컬 어시스턴트 학과, 미디어 영상학과가 개설된 본교 입학 문의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TV는 러빙엔즈 시니어 센터, 수지 홈케어가 함께합니다.